그 다음에 이제 휴업하고 뭘로 들어갑니까? 폐업. 자, 휴폐업하고 중개계약까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했어요? 네, 휴폐업하고 중개계약까지 해야 되는데, 죽겠어요? 네, 좋았어요. 그냥 앉았어요. 뭐, 처음에는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아, 자신 있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 그러면 됐어. 그러면 성공이야. 그럼 반은 합격이야. 앉아만 잘했어도 합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TV 시청한 것처럼 보고만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만 잘했으면 돼요. 자, 그럼 휴업하고 폐업 들어갈게요. 160페이지. 책을 펴놓고 칠판을 보세요. 자, 휴업하고 폐업. 네, 여러분 교재는 휴업 따로, 폐업 따로 쓰여 있는데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할게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그래요. 휴폐업은 등록관청의 신고사항이라는 거 알아야 돼. 휴폐업은 무슨 사항이다? 신고. 근데 이제 무조건 휴업하면 신고한 게 아니라 3개월 초과했을 때만 신고를 합니다. 몇 월 초과? 초과. 그러면 2개월이나 1개월 휴업하면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상의 애를 초과요. 초과라는 3월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3월 넘어섰을 때만.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미리 해줘야 돼요.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사전 신고도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신고도 사후 신고도 있고 사전 신고도 있고 그러죠. 우리 과목에서 가장 빠른 기간이 미리야, 미리. 그래서 미리는 여기서 나와. 다른 데는 이도 없어. 미리 신고. 그죠? 미리 신고. 그 다음에 즉시, 지체 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리하고 즉시가 여기서 나와. 휴폐업에서 나와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때 등록증 반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둘 다 해? 둘 다 안 해? 하나만 해? 자. 휴업은 안 하고 폐업은 하고?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오, 좋았어요. 그러죠. 근데 등록증 둘 다 해야 돼요.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을 반납을 해야 돼. 휴업도 반납, 폐업도 반납. 이해되셨어요? 둘 다 등록증 반납. 그러면 전자문서. 이제 방문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요즘 인터넷 발전되어 있잖아요. 전자문서로 되겠어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갖다 반납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전자문서 대부분 요즘 되거든요. 이것만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 이제 휴폐업 신고 들어오잖아요. 등록관청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서북구청에. 그럼 서북구청에 이것도 월별로 모아갖고 다음 달 10일까지 이것도 협회 통보해야 돼. 그러면 원래 협회 통보 많이 배우죠? 이 앞뒤에 등록증 교부사항 협회 통보.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통보. 사무소 이전 신고도 통보. 휴폐업 변경 제게 다 통보사항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들어갑니다. 월별로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하지 말라? 하라.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원래 휴폐업은 개공들이 하잖아요. 근데 법인은 사무소 여러 개 둘 수 있잖아요. 그럼 사무소별로 휴업하고 폐업이 가능할까요? 개공이 아닌 사무소별로.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일하고 있으면서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개공이 아닌 사무소도 이건 별도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별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가 휴폐업 신고할 때 어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사무소, 시장무소, 구청장 있고요. 주된 사무소로 갈까요? 주된 사무소. 이것도 오늘 많이 했죠? 그죠? 아까 분사무소가 설치 신고할 때 어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휴폐업도? 아까 내가 했잖아요. 95% 이상이 다 주된 사무소로. 다 주된 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첨부한 거 아니라 신고 필증. 등록증이 없잖아요. 신고 필증이지. 그죠? 그래,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가면 이제 잘 보세요. 휴업 기간은 언제, 몇 개월 정도 가능하겠어요? 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최대가 몇 개월까지? 최대가 몇 개월까지? 단, 부득이한 사유.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질병으로 인한 뭐다? 요양. 징집으로 인한 뭐다? 일병. 그 다음에 시학.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사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7개월도 가능하고 8개월도 가능하고 9개월도 가능해.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런 게 없으면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또 3개월하고 6개월하고 맨날 헷갈려. 신고할 때 3월 초과고 기간이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휴업을 했다가 변경할 수 있겠어요? 변경 가능해요. 근데 잘 봐보세요. 휴업 기간도 변경은 어떻게 하냐 한번 보세요. 변경은 주로 연장인데 이것도 미리 해야 돼요. 언제까지? 미리 하고 변경해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왜? 이미 휴업할 때 등록증 반납해놨어 안 해놨어? 이건 주로 연장이거든요. 근데 변경하더라도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넘어서까지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있어야 돼. 없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이거 있으면 넘어서도 괜찮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등록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미 저 갖다 받쳐놨으니까. 전자문서 돼. 자, 다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걸 뭐라 그래요? 재개. 재개 또는 재개업이라 하거든요. 이것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합해서? 3미리. 무슨 미리? 3미리. 자, 이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한 2주 뒤에 언제냐라면 잊어먹어. 언제까지 신고하냐? 그럼 3미 그러면 미리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 과목에서 사전 신고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 휴폐업에서. 그러면 이제 재개 신고하는 이유가 뭐요? 영업하려고 하죠. 아니 그 영업하려면 뭘 해야 돼? 등록증 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아까 반납해 놨잖아요.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개 신고는. 그러면 이제 등록증 언제까지 돌려주겠어요? 즉시. 여기서 즉시가 나와. 우리 과목에서 이제 여기서 즉시가 나와. 미리 즉시는 여기서 다 나와. 휴폐업에서. 이해되세요? 등록증 돌려받습니다. 그럼 등록증 돌려받고 이제 개시하고 영업해야지. 그러면 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되겠습니까? 전자문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법에서 된다고 했어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쉽지 않아요.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법에서 된다 그랬으니까 알아서 보내줄게요. 그래서 전자문서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 해요? 전자문서 오. 아주 좋았어요. 이제 호흡 맞아간다.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이거 맞춰봐요. 휴업을 처음에 6개월 해놨거든요. 6개월 휴업을 해놨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재개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재개 신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그럼 딱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개할 때 재개 신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돼요? 딱 6개월 신고했는데 6개월 딱 만료됐어요. 이때도 재개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등록증 안 줘.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재개를 하든 재개 신고를 해야만이 등록증을 돌려준다고. 개념 잡았어요? 그럼 개시하고 영업을 해야지. 적법이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습니까? 예. 뭐요? 그리고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고 과태료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6개월 초과해버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거 이 파트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근데 뭐 어려운 건 없고 내용도 많지가 않아. 근데 시험은 계속 나와요. 꼼꼼하게 내가 짚어준 대로 잘 하면 돼요. 그럼 막 틀리고 싶어도 맞아. 미친.
나는 60점 맞으려는데 왜 이렇게 100점씩 자꾸 나오지? 그래. 그죠? 자, 그러면 몇 줄 건드릴게요. 160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어요? 자, 두 줄만 몇 줄 걷는데, 개공 3월 초과했다 동그라미 쓰세요. 초과했다 신경 써야 돼.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라고. 휴업바가지 할 때는 국토교통부로 인정한다 등록관제 그 사실을 미리 동그라미,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두 줄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초과하고 미리. 이걸 신경 써봐요. 자,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갈게요. 첫째 줄. 후단에 보면 뭘 첨부해서 하세요? 등록증 첨부. 원본이라고 적어쓰고, 원본 첨부입니다. 등록증 첨부해서요. 휴업할 때 첨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즉, 밑줄 보세요. 방문 신고만 되고, 전자문서는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 전자문서 X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갈게요. 휴업 신고는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 있죠? 두 번째, 등록증 첨부에 신고 필증. 신고 필증 첨부해서 누구에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 한다는 거. 마지막 제줄 나와 있죠? 마지막 제줄이요. 다음 몇 줄 걷습니까? 예.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휴업 기간은 원칙은 매도를 초과할 수 없다. 6월. 6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6월. 여기는 6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양가로 2번 예에 있습니까? 다음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그 부득이한 사유 있죠? 요양,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초과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청색 3번으로 넘어가서 기간 변경 신고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후단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 밑줄 보세요.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미리라고 적어서 이거 미리. 변경도 미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후단에 보면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 지문. 변경은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슨 신고? 재개. 두 번째 줄 중간 미리 있던 거예요.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처음 할 때도? 미리. 합해서? 그렇지. 자, 3mm, 3mm. 몇 mm? 3mm.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서? 재개도 전자문서 됩니다.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러면 D페이지 첫째 줄 보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돌려준다고 나왔어요? 즉시 동그라미 즉시 먼시 즉시 좋았어요. 자, 청색 4번은 놔놓고 그 다음에 그 폐업으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 근데 저는 칠판에서 같이 써놨죠? 왜 똑같으니까. 폐업도 미리고 등록증 첨부 똑같으니까 그래요. 전자문서 안 되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책은 휴업 따로 폐업 따로 분리해서 써놓은 거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폐업 의미에서 양가로 2번 밑줄 보세요. 법인 개공은 분사무소별로 폐업 신고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도 어디로 가야 돼? 주된 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청색 2번 폐업 신고 방식. 자, 첫째 줄 후단 등록증 첨부. 두 번째 줄 미리 있던 거라며. 등록증 첨부. 폐업도 등록증 첨부. 언제까지? 미리. 그리고 세 번째 후단 방문 신고만 된다. 전자문서 안 된다. 그것까지 몇 줄 꺼놓으시면 돼요. 찾았어요? 네.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예, 좋아. 동그라미 1번 세 번 찾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왼쪽은 볼 필요 없고 오른쪽 큰 3번 있습니까? 네. 통보하고 제재 있잖아요. 협회 통보 등록관청 동그라미. 휴폐업 변경 재개. 이거 월별로 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나와 있죠? 그 통보상에 들어가요. 오늘 협회 통보도 많이 나오죠, 지금?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재는 아까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초과. 6개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걸 필요적이라 해요? 임의적? 임의적 등록 취소가 되는구나. 되게 쉽죠? 그러면 기념으로 거기 예제 13번 문제 있어 없어? 우리가 오지선다이지만 이렇게 OX 문제도 나와요. 박스형으로. OX 문제잖아요. 옳은 건 O, 틀린 건 X. 몇 대 기출 문제예요? 22에. 자, 봐보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답 보지 말고 그냥 OX 답하세요.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죠. X입니다. 니은. 법인 경우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O. 맞죠? 자, 치약은 부득이한 사유 맞죠? 그러면 6개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O. 맞죠? 그러면 휴업기간 변경은 미리 신고한다. 맞아요? O네. 잘 풀리고 있어요, 지금? 자, 휴업한 개공이 휴업기간 만료 후 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요? 과태료지. 100만 원이요, 과태료. 여기는 징역벌금 없잖아요. 과태료. X죠?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딱 보니까 풀려, 안 풀려? 풀리죠? 시간 지나면 또 안 풀려. 잊어먹거든. 바로 배우고 풀어봐. 다 풀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일부 잊어먹고, 하루 지나면 또 일부 잊어먹고, 일주일 지나면 많이 잊어먹고, 2달 지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예. 왜냐하면 내일은 다른 과목 해야지. 다음 주는 뒤에 진도 나가지. 그러니까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은 반복 학습이에요. 됐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자, DP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죠?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습니까? 네. 중개계약 들어갈 건데, 무슨 계약 들어가요? 중개계약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볼 때는 어떻게? 그렇지.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고 자꾸 강조합니다. 자, 그렇죠. 자, 다른 과목도 자연스럽게 보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보라래요? 그 말도 안 해? 그렇죠. 그렇죠. 내가 대신 해주네 그러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건물이고 이게 의뢰인이죠. 그럼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찾아와서 이 물건 팔고 싶다고 의뢰를 맡겨. 그죠? 그럼 개공이 중개해 주겠다라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못 해주겠다면 계약 안 이루어지죠. 이걸 무슨 계약? 중개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중개계약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중개계약 종류가 총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5가지야. 종류가. 근데 이 법에서는 2가지를 배워. 일반 중개계약하고 이 2가지를 배울 거예요. 왜냐면 법에 규정된 것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또 실무 쪽에서 배워요. 중개 실무 쪽에서.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오늘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고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개념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 중개계약 개념 들어갑니다. 일반 중개계약 개념이 뭐겠어요?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자, 의뢰인이 A 개공에게 물건을 팔고 싶으니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길 수도 있죠? 그럼 B에게 맡겨도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C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는다 해서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만 중개 보수를 받아. 여러분도 여러 중개업소 내놓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거래 끝내준 사람한테 주지 보수를. 그러면 여기서 누가 성사시켰을까요? 셋 중에서 A, B, C 중에 누가 계약 성사시켰을 거예요? 찍어봐. A, B, C 중에 누가 성사시켰을 것 같아요? B가 성사시켰어요? 네. 왜? 이 사람이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다,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받죠. 근데 A하고 C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화가 나, 안 나? 그럼 뭐라 그래? 그렇지. 그래야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B가 성사시켰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래를 성사시킨 계곡만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거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또 그 아파트 물건 팔려고 내놓으면 여러 앱서 내놓을 수 있어 없어? 그럼 거래 끝내준 사람이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중개 계약서 안 쓰잖아요. 거래 계약서는 쓰지만 중개 계약서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뢰인하고 계공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특히 중개 보수부터 시작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대요. 계약서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요청이 있으면 계공이 의무적으로 써줘야 되느냐, 또 이 문제가 제기돼요. 의무적으로 써줘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써도 돼요. 나는 쓴 적도 없고 지금까지 쓸 줄도 모른다. 아니 진짜 그러신 분 있어요. 20년간 중개하다가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거든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대. 중개계약서는 써본 적도 없대요. 이해됐어요? 그래도 중개업은 잘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청이 있더라도 협의해서 작성하는 거지. 안 써진다면 또 다른 계공으로 가버리니까 써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쓰기로 했어. 그럼 아까 저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무슨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했잖아요.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법에 정한 서식. 법률에 서식이 딱 법에 규정돼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법정 서식이 있으니까 쓰기로 했을 때 이 법정 서식만 써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서식을 쓰느냐? 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법정 서식만 써야 되겠어요? 다른 서식 써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 표준 서식 같은 말이에요. 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권장할 수 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법정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 노트에다 써도 된다고. 개념 잡으세요? 그러면 이 중개계약서는 몇 부 정도 작성할 것 같아요? 2부입니다. 둘 간의 계약이니까 의뢰인하고 계공. 하나씩 나눠갔죠? 2부 작성해서 의뢰인 하나 줘요. 그럼 보통 한 부는 계공이 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정도 보관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어요. 몇 년 보관하는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정리되고 있어요? 일단 일반 중개계약은 큰 내용 없어요.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뭐 기재사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끝. 몇 줄 볼게요. 자, 173페이지 보세요. 뭐 2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173페이지 보면은 일반 중개에서 작성 요청해갖고 양가리 1번 2줄 밑 적으세요. 의뢰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게 필요한 경우 계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동그라미. 그럼 요청해도 되고 대부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물건 맡길 때 뭐 계약서 달라고 요청해?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양가 1번 마지막 셋줄 요청한 경우 이게 의무 작성이라 해서 협조. 협조에서 작성할 뿐이다. 이게 핵심. 뿐이다가 핵심. 뿐이고가 아니라 뿐이다. 그렇죠? 뭔 소리지? 웃으신 분은 트로트 좋아하는 거 봐. 됐어요? 뿐이다. 몇 줄 컸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일정 기간 보관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 일반은 구체로 몇 년 보관하라 이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 잡았습니까? 예, 개념만 밑적으시고. 그 다음에 청색 2번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밑적으세요. 자,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신 서식을 정하여 계공에게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 동그라미.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시행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은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식은 있는데 법정 서식 쓸 필요가 없어요. 권장사항이니까. 예, 그래서 그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뒤에 174페이지하고 5페이지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어 없어? 이거 법정 서식이야. 법에 규정된 계약서라고.
그죠? 근데 이걸 반드시 안 써도 돼. 쓰기로 했더라도. 이해됐습니까? 안 써도 되지만 쓰기로 했더라도 이 서식이 아닌 노트에다 써도 된다고. 개념 잡았어요? 이게 법정 서식이에요. 그 별지 매도라는 서식이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계약서 맨 위에. 그거 있는 것은 다 법정 서식이야.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끝났어요. 자, 전속으로 넘어갈게요. 자, 17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중개계약은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이제 전속이에요, 전속. 전속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주 내용이거든요. 전속이 무슨 내용? 주 내용. 네, 전속 중개계약 공부하러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가야 돼요? 칠판으로. 여기서 지금 뭐 날도 굳은데 뭐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칠판으로 떠나갈 건데, 자, 개념하고 의무, 자, 하고 이건 두 파트로 나눠서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밑줄 긋고, 한 번 하고 밑줄 긋고. 그죠? 휴피업은 적으니까 한 번에 다 끝내지만 이건 안 돼요. 나눠서 할 건데, 칠판을 봐주세요. 칠판 어떻게 보라 했어요? 그렇지. 범죄 배웠네. 자, 전속 배웠네. 그래서 오늘 다 몰라도 돼. 그 자연스럽게 하나만 배우고 가면서. 그것만 해도 학교 가는데 천지장 없어요. 중요한 거 그거거든요. 자, 봐보세요. 전속은 이 사람이 몇 사람에 맡긴 거? 특정 개공 한 사람에 맡기는 걸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보통 일반 아까 여러 개공에도 의뢰해도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건 한 사람. 근데 보통 계약 기간을 정해요. 이 계약 기간이 3개월이 원칙입니다. 계약 기간 몇 개월이 원칙? 3개월이 원칙이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야 돼. 그럼 4개월 약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4개월이 우선합니다. 이해됐어요? 3개월 원칙이지만 4개월, 5개월 약정할 수 있다고. 중개 계약 기간을. 그죠? 그러면 이 전속 중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돼? 체결 여부? 아니에요. 임의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동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고. 그죠? 근데 이제 체결하고 나면 의무들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거 의무예요, 의무. 이 의무 사항들을 주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여기도 의무가 있어요.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거는 이거 공부, 이거 공부. 이 의무가 주로 전속에서 공부할 내용이라고. 개념 잡았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 테니까 여러분들 칠판을 가볍게 봐주면 돼. TV 시청한 것처럼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머리만 자꾸 조금씩 생각만 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일반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 같은 건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또 쓰더라도 법정 서식을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속 중개계약서를 써야 돼. 안 쓰면 처벌받아. 이해되셨어요? 이걸 의무적으로 작성할 의무고, 이거 의무입니다, 의무. 지금 의무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법정 서식만 써야 돼. 다른 서식을 써도 또 처벌받아요. 오로지 무슨 서식? 그러면 차이점이 되고 있어, 지금? 일반하고 차이점 되고 있죠? 그리고 일반은 구체적으로 몇 년 보관한다는 규정이 없었죠? 이것도 두부 작성이거든. 중개계약서는 무조건 두부야. 이건 3년 보관해야 돼. 몇 년 보관? 그럼 차이점이 됩니까? 네, 좋아요. 또 하나.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맺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돼. 어떤 정보를 말하겠어요? 매물, 건물. 칠판은 건물이잖아요. 뭐 건물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권리관계랄지, 이런 거.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7일 이내 하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7일을 계산해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 기한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다 공개해야 되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아무 데나 하면 돼요. 둘 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안 하면 처벌받아. 의무사항이야. 근데 또 역으로, 의뢰인이 제발 공개하지 말라고 다리 잡고 사정을 해요. 그렇죠? 의뢰인은 무슨 공개 요청?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또 하면 또 처벌받아. 그렇죠? 하지 말라는데 하면 처벌받고 하라는데 안 하면 처벌받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자, 저 매물에 관한 정보를 일간신문에 정보공항에 공개를 했거든요. 개공이. 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어느 날짜에, 어느 정보에 올라간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개했어도 몰라요. 그럼 수많은 매물을 어떻게 뒤져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몰라서 문서. 그럼 언제까지 통지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오늘 지체 없이 몇 개 배울 거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4개 배울 거라고 했죠. 아까 3개 배웠어, 안 배웠어? 이게 이제 4번째. 오늘의 지체 없이 4번째.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정보 공개는 며칠? 10일. 공개했다는 사실은? 지체. 그리고 문서로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구두로 전화 거라고 한 게 아니야. 서면화 시켜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정보 공개사항은 이따 간만 잘 보세요. 지금은 1, 2월 달은. 이거 중요하거든요. 공개사항.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전속은 여러 사람이 맡겼어요. 한 사람. 그럼 A가 일을 안 해버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 맡겨놓고 지금 빨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맡겨놓고 답답해 죽겠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뭘로 써? 문서로 써. 2주일에 1회 이상.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이 말이다. 무슨 말? 저 말이 아니라 개념을 잡았어요? 아, 이것이 무슨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눈물 나오려고 그러죠? 자, 무슨 눈물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말한 눈물. 잘 몰라요? 네, 그거 하나만 오늘 알고 있는데 기쁨의 눈물. 아, 기쁨의 눈물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몇 줄 거드릴게요. 여기까지 몇 줄 거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정보 공개 사항은 책 보면서 감만 잡으세요. 자, 176페이지 보세요. 창세기 1번 의 특징 나와 있습니까? 양갈 1번 두 줄 몇 줄 거세요. 전속 중개 계약이란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 의뢰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이거 특정한 계공이 핵심이네. 그 계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 중개하도록 계약을 말한다. 이 지문.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왼쪽 안 읽어봐도 돼, 이제. 엄청 많이 써야 되네. 자, 오른쪽. 창세기 2번 제목이 뭐예요? 체결이죠. 첫째 줄. 체결하여야 한다고 나왔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체크. 그러면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이런 뜻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청재역 3번. 전속 중개 계약은 무슨 기간? 유효기간 넣었어요. 자, 첫째 줄 후단. 몇 월? 3월 동그라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이 지문.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큰 2번에 의무 나와 있습니까? 예, 1번 전속 개공 의무 나와 있죠? 이 의무사항. 이거 의무사항이 이제 우리가 주 공부할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몇 적으세요. 전속 중개계약 국토교통불행인정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이 말이 법정 서식을 쓰라 이 말이야. 서식은 다 국토교통불행에 들어있어. 국토교통불행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시행령이라 그랬어요? 시행규칙이라 그랬어요? 자, 봐. 내가 한 달 지나면 잊어먹을 거라고 그때 강의할 때 그 이야기까지 했죠. 지금 딱 한 달 지났거든요. 한 달 조금 못 지났어. 근데 지금 시행령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이게? 시행규칙이지. 내가 딱 말한 게 맞잖아요. 한 달 되면 잊어먹을 거라고. 22페이지 봐봐요.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강의할 때 한 달 지나면 다 시행령이라고 할 거라고. 영자가 붙어 있어서.
딱 맞죠? 지금 거의 한 달 다 돼 갔는데, 한 분만 대답하면 시행 규칙이라고. 자, 그래서 이 서식은 다 시행 규칙이 들어있어요. 법정 서식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법정 서식을 쓰라 이 뜻이에요, 거기에. 국토교통부의 서식을 써야 된다, 이 말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몇 년 보관하세요? 3년. 체크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의무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갑니다. 두 줄만 맺어보세요. 정보 공개 기한에서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을 치를 때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네?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의무조항이죠? 며칠이네? 7일. 근데 뒷페이지 단서가 있죠. 첫째 줄 맺어보세요. 단 의뢰인이 무슨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또 해버리면 또 처벌받아. 이것도 하지 말라면 또 안 해야 돼.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보세요. 공개 매체는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인말. 그 매체가 그거야. 둘 중 하나 또는이니까 둘 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개할 정보 내용이 있습니까?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제 나중에는 외워야 돼. 나중에 다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감만 잡아보세요. 나중에 외우는 방법 다 가르쳐 줄게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개념만 잡아봐. 내가 하란 대로 해봐요. 기억 뭘 공개해야 돼요? 물건의 종류, 토지냐 건물이냐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연도 이런 거 이거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부동산이나 다음 부동산 들어가면 소재지, 면적, 건축 연도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런 거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맺어보세요. 두 번째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억에서 두 번째죠. 찾았어요? 네. 맺어보라고. 왜 맺어보라래요? 그 저거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어. 같은 말이에요. 이제 보통 기본적 사항이란 말을 많이 써요.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런 걸 통틀어서 뭐래요? 기본적 사항. 근데 여기는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은 공개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 묶으세요. 이렇게 묶어. 묶었어요? 두 문자 동그라미. 벽면 도배에서 벽.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오폐 쓰레기 있어요? 네. 그래서 수만 동그라미 두 문자. 그 다음에 세 번, 도로,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연계되어 있냐? 시장, 학교 가깝냐? 이 말이야. 지형되는 이걸 통틀어서 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조량, 소음, 진동 있어요? 그럼 어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년간 벽수도일로 갈 거예요. 제 강의 들으신 분은 다 벽수도일로 갈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년간 뭘로 가자? 그럼 벽수도일은 내가 읊어줘도 자동 암기 돼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 안 외우려 해도 막 외워줘. 내가 한 번씩 읊어주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빼버리면 공개사항 몇 개 되지도 않아. 외우기 쉬워. 그러니까 벽수도일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1, 2월 달에는 벽수도일만 외워. 나머지는 감만 잡아, 감만.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한 번에 싹 머리 아프게 외우려 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10개월 가까이 남았으니까. 일단 벽수도일만 외워보는데 근데 이제 이 두 문자가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벽수도일은 내가 하다 읊어내서 다 알아. 근데 이제 수가 뭔지를 몰라요. 수도까지는 알아, 수도까지는. 근데 뒤에 이제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이런 것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놔야 돼. 벽수도일 외웠으면 수 그랬으면 길 가다가 수가 뭐지 하고 한번 읊어봐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가지고 벽수도일 외우는데 그것은 다 알아. 근데 수가 뭔지를 몰라. 도가 뭔지를 몰라. 이 도산가? 뭐 그럴까. 이해됐어요? 도로 대중교통.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이 벽수도일은 공개를 해야 돼. 벽면 규절이냐, 도색도배 필요하냐, 수도 파손됐냐, 전기 교절상 있냐, 도시가스냐, 중앙난방이냐 이런 거. 그러면 도로 어떻게 버스 지하철 연계됐냐, 일조소음 진동 맞냐. 이해됐어요? 자,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개사항 다는 모르더라도 1, 2월 달은 벽수도일 하나만 외워도 성공이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걸 통 들어서 무슨 관계? 권리 관계잖아요. 근데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하면 돼, 안 돼? 이게 그 임차권자 주소하고 성명 공개하면 안 돼요. 임대차가 설정됐다는 것만 공개해야지. 그러면 임차권자 주소하고 성명 공개하면 되겠어? 일간신문이나 정부만에 띄워버린대. 안 되잖아요. 저 전국적으로 다 띄울 일 있어요? 요즘 유튜브가 있어갖고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제 됐어요? 그렇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개하랬죠?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개발? 그러니까 이 매물이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런 거. 이런 부동산 들어가 봐. 그거 적혀 있어요. 뭐 네이버 부동산 가서 이 매물은 주거지역에 있다. 뭐 이런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래규제 대표적이라 그랬죠? 그런 거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그 물건 금액입니다. 계략적으로 금액 공개해야 되고, 공시지가 공개하되, 임대차 경우는 공개해도 되고, 아니,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다. 동안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매매는 반드시 해야 되고, 공시지가를. 임대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나머지는 값만 적고, 오늘은 벽수 도일 하나만 외워놓자. 개념 잡았어요? 네. 정보 공개상 벽수 도일.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워낙 외울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돼. 한 번에 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것만 외워놔. 그럼 나머지는 외울 것도 없어. 나중에 몇 번 하면 돼. 됐어요? 벽수 도일, 정보 공개상. 무슨 도일? 오늘 암기사항 하나 나왔네. 벽수 도일. 그렇죠? 네, 벽수 도일. 그래서 이따 뭐 계단 내려갈 때도 벽수도일 이렇게 가면 돼요. 올라올 때도 벽수도일.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계단을 내려가야 돼.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합창하고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밑에 층에서 저건 뭔 소리인가. 그렇죠. 정신 나갔다래?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정보공개상 통지 있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7일 내에 공개했잖아요. 그러면 의뢰인은 모르니까 공개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딱 두 단위가 핵심, 지체 없이 하고 문서가 핵심이야. 문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고 문서하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두 줄 밑줄 긋는데 지체 없이 하고 문서는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개념 잡았습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업무처리상은 첫째 주로 2주일에 1회 이상 미줄 것으로 문서 동그라미. 이것도 다 서면으로 해야 돼요. 구두로 전화 걸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걸 이제 매수 의뢰인하고 전속을 맺었을 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개공 의무사항 정리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럼 이제 누구 의무로 들어가야 돼? 의뢰인.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 없어? 전속은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거든요. 이제 의뢰인 쪽 의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교재는 큰 제목이 4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있죠? 이걸 세 가지로 할게요. 왜냐면 1번하고 2번이 하나거든요. 1번하고 2번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할 건데 위약금을 지불하라. 뭘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협조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뭘 하라? 먼저 협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위약금. 위약금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핵심이야. 공부하는데 핵심. 중개보수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중개보수 전액입니다. 전액.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고. 책은 좀 이따 밑줄 글 테니까 책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소요된 비용, 이 실비를 말하거든요. 이 비용을 지불하 이것은 중개보수 50% 범위네. 이게 핵심이에요. 중개보수 얼마 범위네? 50% 범위네.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라 이 말이고.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위약금 지불 의무가
여러분 교재로 보면 양가로 1번하고 2번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따로따로 해놨는데 1번하고 2번이 위약금 지불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1번이 뭐냐 이거요. 자, 칠판 보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지. 이것까지 따라하면서 좋았어요. 나중에 1년 지나면 다 이상해갖고 가요. 그래도 합격만 하면 돼. 그렇죠. 아니 다 그랬어요. 그죠? 합격하신 분들. 자, 그러면 이 둘이 전속을 맺었어, 안 맺었어요? 맺었어. 그러면 전속은 일반하고 달리 다른 계공에게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의뢰를 해서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전속을 맺으면 이제 전속이니까 다른 계공에 의뢰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 위반이거든요. 근데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왜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가 보려고. 어떻게 된가 보려고 했더니 B가 거래를 성사시켰네. 그죠?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 못 받아? 계약 성사시켰으니까 보수 받아요. 중개 보수를 받는다고. 보수는 양쪽에서 받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 의뢰인이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그래서 A는 청구하는 거고 여기는 지불하는 거고 가끔 위약금 지불 의무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얼마를 위약금 물어야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둘이 계약할 때 이거 건물 중개해 주면 10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중개 보수로. 그럼 위약금 얼마 물어야 돼? 100만 원 문다 이 뜻이라고. 그리고 B에게는 진짜 보수 100만 원 줘야 되고. 이때요? 그럼 갑은 결국 A에게는 위약금 100만 원 물어야 되고 B에게는 진짜 보수 100만 원 줘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럼 다른 계공에 의뢰해서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 이거 위약금이요. 또 하나 봐봐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거 2번. 여러분 교재 2번인데 잘 보세요. 둘이 전속을 맺었어요. A하고. 그럼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A가 그래서 을을 소개해 줬어요. 살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그날 3명 갔을 때는 가격 절충이 안 됐어요. 이 사람 비싸다고 이건 제가 받아야 되는데 가격 절충이 안 돼서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이제 아니까 연락해서 계약을 해버렸네? 누구를 빼버리고. 왜?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아니까 우리도 계약서 쓰면 되니까 계공 왜 뺄 생각을 했어요? 중개 보수 안 주려고 한 거지. 그러잖아요. 보수 안 빼려고. 그럼 A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위약금. 그러니까 이것도 위약금 지불하라 이 말이야. 이것도 얼마? 해당하는. 해당하는이죠. 그러면 100만 원으로 계약 약정을 해서 얼마? 100만 원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야. 이 두 가지가 해당하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느냐. 근데 이것도 한 달 지나면 다 50%야. 이것도 50%, 이것도 50%. 하기야 이것만 나와도 어디요. 아예 공부 안 하면 이것도 안 나오지. 그죠? 한 달 지나면 셋 다 50%야. 아니, 여기 다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반은 그럴 거예요. 한 달 지나서 또 물어보겠죠. 뒤에 나오고 또 시험 쪽에서. 이해됐어요? 예. 위약금이라는 단어 뭐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는 전에, 자, 여기까지 밑줄 그을게요. 자, 양가로 1번 제목 몇 줄 보세요. 다른 계공에게 중개를 뭐 해서? 거래 동안 거래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위약금 안 물어요. 위약금 지불 의무 있죠. 위약금 지불 의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그거의 핵심. 자, 제목하고 그것만 알아도 돼요. 위약금은 해당하는 금액. 다른 계공에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 됐어요? 자, 양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했어요? 전속 계공은 뭐하고?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 체결했다. 그 뜻이요. 위약금 지불 의무 있어요? 이것도 세 번째 줄 중간 뭐라 했어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체크하셨어요? 뭔가 어떻게? 진하게. 오, 좋았어요. 오, 좋았어요. 네, 호흡 맞아 간다. 자, D페이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이제 뭐냐면 이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을 때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자 보세요.
갑이 의뢰인이고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는데 A가 그동안 중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의뢰인이 갑이잖아요. 갑이 어느 날 을을 만나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어디 가서 만났을 것 같아요? 찍어봐요. 을이 아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만났어? 어디 가서 만났을 것 같아요? 시장 가다가.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내 물건 팔라고 중개업소 내놨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 그래서 둘이 사고 팔고 해봤다고. 그럼 A 소개로 만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가 그렇게 표현해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가. 그럼 여기는 갑이 발견했으니까 갑스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A는 이제 기대권은 무너졌죠. 자기는 중개를 안 했지만.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럼 저거 뭘 지불하라 그랬어요? 비용. 소요된 비용. 비용이 실비를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중개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이 물건 조사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멀리 가서 자고 뭐 숙박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이 비용을 의뢰인은 지불해야 돼. 근데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 중개 보수의 얼마 범위네? 50% 범위 내.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왜 이거니 뭐 보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둘이 중개할 때 중개 보수를 이거 중개주면 중개 보수 100만 원으로 약정했어요. 그리고 실비가 7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중개 보수 100만 원은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자기 중개 안 했잖아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자기 돈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건 개공 자기 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70만 원 다 받으면 괜찮죠? 고시한 건 내비두고. 근데 70만 원 받은 게 아니라 얼마? 50만 원 받아요. 보수 50%예요. 실비 50%가 아니라 50만 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럼 자기 돈 얼마 손해 본 거예요? 20만 원. 50만 원 건졌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실비가 20만 원 들어가면 이때 50만 원 받아내요? 20만 원 받아내요? 20만 원이 왜? 범위? 들어간 만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용을 보수 50% 범위에서 받는다. 잘못 공부하면 보수를 50% 받는다. 이렇게 그러신 분이 많아요. 혼자 공부하다 오신 분들. 뭐 인터넷 듣고 혼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하신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그럼 또 안 바꿔줘요. 이것이 한번 굳어지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제목 밑줄 그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소요된 비용 지불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동그라미 2번 두 줄. 다만 밑줄 그어서 의뢰인 전속 유익한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중개 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거기 밑줄 그으시고 소요된 비용 밑줄 그으세요. 소요된 비용 또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지문이 중요해요. 비용이 50% 범위 내요.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한 달 지나면 다 50%가 나올 거야, 아마. 예, 그러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이 뭐예요? 협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뢰인은 협조해라. 개공한테 협조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일조소음, 진동, 공개사항 있죠? 그건 매수의 설명사항도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 벽면 균열이 있냐? 도색, 도배 필요하냐? 이건 거주자 말잖아요. 일조량 맞냐? 그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개공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의뢰인이 협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요. 의무사항이야. 이건 전속은 의무사항이라고. 일반하고 틀리게. 개념 잡았어요? 아, 이런 것이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제재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정보는 며칠 내에 공개하라 했어요? 7일.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또 반대로 하지 말라는데 해도 임의적 등록 취소야. 정보 공개 관련 사항은 다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계약서 쓰라 그랬어요? 안 쓰라 그랬어요?
몇 년 보관. 그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정보 공개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임치. 계약서 관련 내용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저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문제 한 문제 풀고 끝낼게요. 그 예제 14번 한번 보세요. 잘 풀린가 봐봐요. 요즘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박스형인데 기억내용 조합 27회. 이게 작년 재작년 문제인데 작년에도 11문제가 나왔어요. 28회가 이 박스가 이렇게 나온 박스가. 요즘 박스가 많이 나와요. 그 대신 이제 개수 묻는 문제가 안 나와서 다행이지. 덜 나와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근데 보세요. 옳은 걸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고르라. 답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볼게요.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되면 중개하는 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을 한다. 맞았죠? 네, 특정 계공이 아까 핵심이라고 했죠? 맞고.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한은 6개월이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르고 없으면 3개월이 원칙. 개념 나왔죠? 틀려버렸네?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계공은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계약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를 뭘로 통지? 문서. 맞았어요? 네. 문서가 있는가 찾아봐야 돼. 그 다음에 니을 전속 중에 유효 기간 내 다른 계공에 의뢰하면 안 되죠. 네. 예, 의뢰를 해서 거래까지 끝냈죠. 네. 그러면 전속 중에 체결한 계공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맨 위에 거. 이거죠. 네. 다른 계공에. 그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얼마 지불하냐까지 물어보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구나. 그러면 지금 배운 걸로 다 풀렸어, 안 풀렸어? 다 풀려. 공부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 공부가 안 돼서 안 나오거나 잊어먹어서 그러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아주 뭐 욕심 부릴 필요는 없고 하란 대로 쭉 하고 복습하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 돼요. 이제 지금은 암기할 거 많이 안 하는데 시험을 보려면 암기할 사람은 또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